굿바이 시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이번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역시 개장 이후 30분이 지났고요. 현재 시장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놓치지 않고 눌림목에서 매수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엔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3일 전에 편입한 우리바이오가 오늘도 급등하고 있어요. 어제 보유하라고 전략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상방은 어디까지 보고 계신가요? 좀 목표를 이제 이 대마 관련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목표를 크게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로 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오늘 왜 그러면은 더 좋게 보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지금 현재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랑 해리스 부통령 지금 둘이서 경선을 또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후보조차도 이 마리화나 관련해가지고 의료용에 관련된 또 지지 부분을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 후보가 함께 지지하는 게 총 2개가 있어요. 마리화나 그리고 비트코인. 그 양 후보가 지지하는 섹터가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하게 가능하다. 7,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2차 목표가까지 한번 꽉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덜 올라간 마리화나주, 이런 의료용 대마 관련주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관련주들도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히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지만 양 후보가 함께 지지하는 산업군입니다. 마리화나 비트코인, 그중에서 우리바이오 2차 목표가 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 조범수 매니저의 베리굿바이 기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굿바이 기업들 하나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8%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3사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한미반도체의 탄력이 가장 강합니다. 1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11만 원을 오늘 회복했거든요. 한미반도체 굿바이일까요? 빠이빠이일까요? 한미반도체 굿바이 사인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19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전고점? 그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한미반도체가 참 저랑 연이 별로 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엑스를 많이 들었었던 종목 중 하나인데 이쯤 오면은 매수하셔도 이제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담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분으로 상승분에서 최대한 다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큰 부담감은 없습니다. 다만 왜 전고점을 그럼 못 넘을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신 부분에서 엑스를 드린 거는 이제 한미반도체 성장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캐스파 증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평가가 항상 갈리는 게 그거예요. 삼성전자가 HBM3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은 한미반도체나 SK 하이닉스처럼 독점적인 구조를 영위하고 있던 기업들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에 대한 차이 평가는 아직도 갈리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스럽게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의 악재성 뉴스다라고 항상 말씀을 전해드렸기 때문에 19만 원을 돌파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정도로 말씀 전해드리고 충분히 이번 지금 한미반도체가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1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하게 열어두시면서 반등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낙폭과대인 종목들 담아두시면은 반등 빠르고 강하게 올라오는 구간인 만큼 걱정하실 필요 없이 현금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런 반도체 종목들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굿바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네이버 주가가 24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16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바닥권인 것 같은데 네이버 굿바이일까요? 빠이빠이일까요? 네이버는 빠이빠이 사인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더 떨어질 데가 없어 보이는데 그럼 언젠간 오르지 않을까요? 더 떨어질 때도 없다라고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죠. 사실 네이버가 바닥인데. 가지고 있는 강점도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기업이고 사실 이번에 금리 인하 시그널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네이버는 어떤 회사입니까? 광고 회사라고 봐야 돼요. 네이버가 가져가는 수입의 대부분은 광고 형태로 가져오는데 그러면 이런 광고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경기와 밀접하게 흘러갑니다. 경기가 좋아야지 어떨까요? 광고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광고에 대한 수익 의존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경기주와 이제 같은 평가를 달리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네이버는 그런과 이제 마찬가지 광고적인 부분 그리고 이번에 IT, AI와 관련돼서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 이 두 가지 경기가 강한 회복으로 가면서 AI까지 같이 간다면 너무나 좋은 종목이지만
지금 당장은 평가가 올라오기는 아직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게 일단 가장 많은 평가일 것 같습니다.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오질 못하는 안타까운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금리 인하 시그널 들어가고 경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회복하는 형태로 간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 종목들 제가 항상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항상 역배열 종목은 미리 접근하지 마셔라. 정배열로 돌린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다시피 항상 강한 반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시자. 저평가 종목이라고 바닥권이다. 역배열이 있는 종목 접근하셨다가 계속해서 빠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반등 나오는 거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아무래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술주이기 때문에 아직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 반등 후에 접근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오늘은 빠이빠이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게임주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개인 기업 시프트업 볼게요. 제가 찾아보니까 기관이 최근에 집중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기관을 따라서 사야 할지 시프트업 굿파일까요? 빠이빠일까요? 시프트업은 빠이빠이 사인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기관이 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기간이 네. 사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가장 기초적인 걸 생각하셔야 돼요. 네. 시프트업은 상장한 지 얼마나 된 종목입니까? 얼마 안 됐죠? 네, 얼마 안 됐어요. 7월 11일에 상장한 종목이에요. 한 달도 네. 안 됐어요. 신규 상장주라는 겁니다. 그럼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을 하실 때 보유해서 물량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규 상장주는 3년 동안 보는 게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려요. 왜? 이 종목들이 모든 보유해서 물량 다 풀리고 이제 재무제표 아니면 이슈성 논란 다 지워지는데 2,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대표적인 종목이 뭐였냐면 크래프톤 기억하시면 돼요. 상장주들은 항상 이 크래프톤이라는 교과서적인 이 차트 흐름이 있어요. 크래프톤도 보시면은 이렇게 상장한 이후에 보시면은 이 3월 8일 그리고 4월 5일까지 좋은 모습 만들어 주다가 어떻습니까? 쭉 하고 밀렸어요. 보호해서의 물량 풀리면서 계속해서 쭉쭉 밀립니다. 이게 IPO 종목이 원래 이래요.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대적인 모습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NC소프트랑 예시를 많이 들어요. NC소프트가 시총이 3조 조금 넘어가는데 시프트업이 시총이 4조나 되는 게 말이나 되냐라는 말씀하시는데 말 됩니다. 말은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지금 시프트업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해서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리스크를 따진다면은 지금 구간에선 반등 나온 구간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 상장했을 때 시가 가격까지는 다 회복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 보셨을 거고 본전 회복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회복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주는 조금 천천히. 네, 게임주는 아직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다음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셨던 이 저평가 우량주 지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베리굿바이 기업은 어떤 쪽으로 향할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저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건설주가 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를 한번 보겠고요. 네. GS건설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 이미 앞선 구간 7월달 중순부터 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강한 상승분을 보여줬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조정분이 강하게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버틴 종목 중에 하나고요. GS건설 최근에 정부에서 또 발표가 나왔죠. 네, 그린벨트 해제를 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를 또 펼쳐 나가겠다라는 방안 정책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와 함께 또 강한 사이클을 만들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GS건설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제 역별 구간에서 이럴 때 들어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 종목도 보시면 앞선 구간 완전히 다 역별 구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강하게 상승 나오면서 정배열로 지금 돌아가고 있죠. 항상 이런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저평가 구간 해소 목록적이 나오면은 상승 이후에 조정 한번 나와주고 다시 강하게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건설주들 밸류가 너무 저평가 받았어요. 그만큼 지금 너무 저렴한 구간이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전략은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 전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가 돌파하는 2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건설에 대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굿바이 하세요.